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외국인이 17일 연속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1개월 만에 시가총액이 3조 넘게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찍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오늘도 크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기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달러와 금은 상승하였고 글로벌 증시는 홍콩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첨예한 대립 때문에 하락폭을 확대 중입니다. 지금부터는 집값이 올라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 심리나 실거주라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 부동산을 함부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서울 아파트 거품 분기 대폭망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개구리가 있습니다. 정말 따뜻하니까 쿨쿨 잠을 자고 있죠. 코를 골면서. 그런데 이게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모르고 있어요. 서서히 지금 불이 데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더운지 뜨거운지를 모르는 상태로 이대로 익어갑니다. 바로 지금 부동산이 그런 짝이 아닌가. 계속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서울 집값이 폭등한 진짜 이유 6가지.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장 큰 원인 제공은 정부예요. 특히 최근에 집값이 뛰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대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집값이 뭐 안정됐다는 듯이. 자, 이건 저는 참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의 잘못입니다. 저 같으면 컴퓨터라도 한번 두들겨 보겠어요. 그냥 알 수 있는 사실 아니나요? 눈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죠, 하늘을. 자, 아무튼 소극적 대책, 부동산 경제 부양. 부동산으로 경제 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물론 초반에는 강력하게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고, 지금은 잡을 의지가 부족하고, 경제 때문에. 자, 1번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도 가관입니다. 투기 세력들. 전국을 집중 돌아다니면서 매수하고 있고요. 불법, 편법 매수. 건설사, 이게 바로 또 집값 폭등의 원인이기도 해요. 분양가 상승.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 주변에 이제 분양을 한다, 어느 특정 지역에. 그러면 그 주변에 아파트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 올라가야 분양가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게 건설사입니다. 뭐 자전거래네. 자, 그 다음에 집값 폭등을 또 조장하고 있어요. 언론사, 가재는 개편이라고 건설사의 사주를 받은 이 언론사, 특히 보수 언론이 심해요. 정책 무조건 비판합니다, 정책을. 거 봐라, 분양가 상한제 하니까 집값 올라가지 않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상한제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몇 군데 해대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만 하니까. 전반적으로 때렸다면요, 집값 떨어졌을 거예요. 집값 폭등을 조장하고 있는 거죠. 불로소득 팽배. 지금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야 그게 건전한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주변에 사촌이 돈 벌었다. 친구가 돈 벌었다. 누가 돈 벌었다. 이게 너무 자꾸 들어오는, 그것도 6년 내내 막 들려와요. 6년 내내. 그러니까 유주택자들은 돈잔치를 한 거고,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왠지 거지가 된 기분이에요. 상승 조건, 물론 하락 조건과 상승 조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락 조건이 더 크거든요. 근데 이 상승 조건을 갖다가 지나치게 부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언론사들이. 보세요. 서울은 공급 부족이다. 2013년에는 공급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부족했는데 왜 집값이 대폭락했을까요? 금융위기도 아닌데. 그건 공급 부족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은 영원한 공급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금리. 오죽하면 저금리겠어요. 경제가 나빠지면. 유동자금이 넘쳐난다. 우리나라 유동자금이 언제 모자랄 때가 있었습니까? 좀 더 하느냐 덜 하느냐 차이지. 이 유동자금보다 빚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가계부채가. 아무튼 이 6가지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원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 40대, 특히 이 30, 40대들이 주택을 매입하는 이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자, 먼저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1번이에요. 심리적 불안감이에요. 부동산은 심리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다렸다가 지친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집값이 떨어뜨릴까. 현 정부를 믿은
내가 바보지 하면서 집을 잡는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집값 잡았다고. 집값은 지금 2배 이상 뛰었는데. 그러니까 집을 매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수입 저금리. 주로 부부 합산 연봉 6천, 7천, 8천 1억 넘는 집도 아주 많아요. 특히 30, 40 세대, 젊은 세대들이 부부 합산 고액 연봉 임자가 많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저금리. 솔직히 4억 대출 받아봤자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보금자루라도 했다면 이건 그냥 한참 아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 대한 불신, 그게 달하고 있습니다. 집값 잡을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30, 40대가 현 정부를 찍어줬던 세력 아닙니까? 밀어줬던 세력. 그 밀어줬던 세력, 이 세력에게 뒤통수를 친 거나 다름없죠. 특히 서민들한테. 집값 잡을 능력도 부족하다. 의지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다. 이게 확산된 거예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걸 원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쏟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집값 불로소득. 주변에 집값을 현기했다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데 자꾸 들려와요. 주변에 하도 이런 말들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휩싸입니다. 청약 가점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들 30대 해봤자 얼마나 높겠어요. 40대도 별 볼 일 없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가점이 높은 거 아닙니까? 로또 청약은 남의 이야기야. 넣으면 계속 떨어져. 20번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 지치죠. 계속 낙방.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언론 투기 세력들은 또 얼마나 집 잡으라고 합니까? 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지금도 집 잡으라고 막 하는 나팔수들이 많아요. 정부가 못해서 지금 집값이 뛴 건데, 마치 그거를 자기가 제대로 성견지명이 있어가지고 맞춘 것이냐. 전세살이 불편, 주거 불안정하면 불안하죠. 잦은 이사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것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아무튼 3040 무주택자 주택 매수 사유입니다. 신랄하죠? 자,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유주택 보시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 자, 30, 40대가 대부분 지금 1월에서 올해 10월 달까지 13,000.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연령대가 높을수록 오히려 집을 매수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경험자이기 때문에 집 매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상투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껴요. 여기서 1억 뛰면 뭐 하느냐. 결국은 한 번에 추락할 건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실질적으로 유주택자는요. 70, 60, 50 이때가 제일 많아요. 즉 젊은 층이 집이 제일 없어요. 자, 나이가 들수록 많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을 하느냐. 아마추어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프로들은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 꼭지에서 매수하면요.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지금 사이좋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가정 파탄에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집값 4억이 8억, 9억 뛰는데 8억짜리가 5억으로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댓글이 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3배, 4배, 6분의 1 떨어져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집값 폭등론자보다도 더 나중에 거지로 살 가능성이 커요. 그런 심보를 갖지 마세요. 무슨 집값이 무슨 6분의 1로 떨어지고 그래요. 그건 반토막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배 뛰었는데 반토막 떨어지면요, 여러분들 1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6년보다 집값 싼 거예요. 왜? 그때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올라간 거니까. 그걸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6분의 1로 떨어져야 본전치기라는 등.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폭락론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을 매수하면 대재앙이 오는 이유, 이건 좀 중요해요. 보세요. 2013년 이후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매수한다면 부동산 꼭지라는 말은 변함없어요. 폭탄 돌리게 하는 형태예요. 결국 내가 그 폭탄을 잡고 터져버립니다. 이슬람교, 무슬림들 자살 폭탄 테러도 아니고, 오른다는 전문가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냉정해지세요. 예상 상승폭은 적지만 예상 하락폭은 폭락입니다. 이건 맞아요. 이건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지금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무슨 또 폭등을 얼마나 하겠어요. 오르면 조금, 내려가면 폭락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매수한다면 앞으로 오를 상승폭은 적겠지만 하락한다면 폭락 가능성이 높다. 바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지금보다는 쌀 때 잡는 게 좋아요.
설령 올라도 손실 볼 수 있다. 최고의 기회를 날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제 불안하니까 그냥 됐어. 올라가든 떨어지든 잡고 있을 거야. 그래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장기적 여러분들 6, 7년 동안 집값 회복 못 해보세요. 미칩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부동산 사이클상 5에서 10년 후에 순수익을 따져야 하는데 양도세를 부대비용 손해볼 수도 있고 모든 기회를 다 날리게 돼요. 집을 지금 뭐 좋은 거 잡겠습니까? 가격만 비싸지 별로 안 좋았던 거 안 좋은 거 잡을 텐데 얘 괜히 갖고 있는 바람에 나중에 혹시 기회가 왔을 때는 다 놓치게 돼요. 경제 위기 및 경제 불안, 대사하락 사이클 신중. 지금 경제마저도 엄청 안 좋잖아요. 코스피 오늘도 폭락하는 거 보세요. 지금 경제 위기가 갑자기 오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올랐다 내렸다 폭등했다 폭락했다 이걸 몇 차례 반복한 다음에 결국 추락하는 거예요. 모든 경제 지표가 급추락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품이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폭락 위험성이 크다. 어떤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폭락론자들이 말했는데 경제가 나빠서 폭락하네. 뭐 집값이 너무 폭등해서 폭락하네. 그걸 가지고 막 자기 자화자찬하면서 비판하더라고요. 폭락론자들을. 뭐 폭락론자가 아니죠. 냉정하게 말하면 많이 올랐으니까 잡지 말라는 거지.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 것이냐. 제가 아까 제 사유 얘기해 줬잖아요. 가장 첫 번째가 정부가 문제가 생겨서 집값이 뛴 거라고. 결국 근데 이것도 다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면. 자, 다음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부동산 매수 왜 기다려야 하나. 기간별 전략. A아파트 실거래가 7억. 근데 매도가가 8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8억으로 잡아야 한다고요. 제일 높은 가격으로. 자, 보세요. 이게 색깔이 빨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자, 2019년 11월 달 현재 매수하면 아마 8억으로 잡아야 할 거예요. 호가 8억 매수하게 되면 2013년 3.5억짜리를 8억으로 매수한 꼴이 둔다. 이거 일만 하면요. 그냥 그런 것 없다 생각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정말 무시하게 뛴 거예요. 이거 단지 내에서 지가 제일 높게 잡는 거예요. 2000세대 중에서 최고로. 좋아요. 자, 두 번째 보자고.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선거 전까지, 짧게는 올 겨울까지 정부가 특별히 이렇게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올라갈 거예요. 또 약간 이거보다 진한 빨간색이죠. 자, 2020년 4월 매수. 자, 정부 대책이 좀 약하거나 거의 안 나오거나 그러면 2014년 3.5억을 이제 8.5억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8억이. 내가 산 가격보다 이제 5천 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단지 내 최고가 매수가 되는 거예요. 8억이나 8억 5천이나. 올라가보면 뭐 9억 10억 이렇게 안 뜁니다. 이제는. 자, 이제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정신 차려가지고 올 겨울이든 1월달이라도 갑자기 큰 대책을 내놨다. 그럼 입장 날 거예요. 이제 주황색으로 가격이 떨어졌죠. 2020년 1월, 2020년 4월 정부가 총선에 승리하려고 강한 대책을 내놓을 경우 2019년 이 8억에 지금 현재 8억에 매수할 아파트가 이제 7억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제 원래 상태 실거래가로. 또는 7억 밑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2019년 초반 가격으로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기다린다면 예상이긴 하지만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 아마 20% 내외 폭락할 거예요. 그렇다면 2019년 8억짜리를 6.2억에 매수하는 꼴이 돼요. 이건 2018년 초반 매수 가격입니다. 더 기다렸다. 만약 4년이 떨어진다. 그러면 2023년 12월까지 약 40% 내외는 코스예요, 그냥. 그러면 8억짜리를 5억 언저리에서 잡게 되면 2016년 초반 가격으로 매수했고 그동안에 집을 못 잡아서 정말 한탄하고 슬프고 눈물 흘렸던 밤들 다 만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온다는 게 100% 온다는 보장은 못해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적어도 지금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주택수별로 부동산 대책 무주택 2019년 12월 정부 정책 이후 실거주 구매 잘 들으세요. 무주택자들은 지금 말고 정부 정책이 또 나왔다. 그때 정말 나는 정말 죽을 것 같다 하는 사람만 실거주 금매를 보라고요. 지금은 아니야. 자, 2020년, 2022년 1~3년간 흐름을 보면서 바닥장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대책이 좀 이번에 혹시 강하게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가격이 오를지라도 뭐 불안해합니까? 이미 많이 뛴 거. 서둘지 말고 타이밍 금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요 아무리 실거주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말만 실거주지 무슨 실거주예요. 그동안에 뭐하고 이제 실거주예요. 지금껏 그동안에 뭐하고 이제 실거주입니까?
지금 만약 집값이 엄청 바닥으로 폭락해도 집을 잡을까요? 안 잡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잡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위안일 뿐이에요. 1주택자들 2019년 12월 정부 정책 이후에 급매로 갈아타기 바랍니다. 이게 12월 이후에 뭐 4월 달에 내놓든 5월 달에 내년에 내놓든 그 이후에 잡으시라고요. 욕심 버리세요. 하나 있으니까. 2020년, 2022년 급매로 추가 매수. 그건 괜찮아요. 이제 나중에 하락할 때니까.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갈아타기, 저점 갈아타기. 주택이 있는 상황이므로 추격 매수는 금지. 자, 일시적 2주택 잘 들으세요.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황이라면요. 무조건 던져야 돼요, 하나. 나는 강남에 갖고 있으니까 안 던진다. 아이고, 바보입니다. 왜 안 던집니까? 던지세요. 던져놓고 그냥 바로 매수하세요. 일시적 2주택을 모면하세요. 다시 만들으라고요. 2020년, 2023년 급매로 추가 매수하세요. 하나 팔고. 또는 뭐 바로 갈아타기 해서 일시적 2주택 상황을 모면해도 돼요. 바닥장, 갈아타기. 일시적 2주택 활용하는 것이 주택임대사업 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자, 2, 3주택, 다주택 이런 분들 2, 3주택 상황에서 시세 차익이 높지 않으면 욕심 갖지 말고 던져요. 거기 전철 들어오니까 끝까지 끌고 간다. 이미 다 선반영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투장이니까. 열악한 입지와 비부동산이라면 기회비용상 매도해버리세요. 시세 차익이 크다면 단기 중과세 해제 후 갈아타기. 만약 하락장에는 중과세 없어져요. 그때 또 판단하시라고. 자, 서울 지방 아파트 보니까 계속 뛰고 있네요. 지금 11월 25일 현재. 자,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기 주요 상승 지역 주택 매매 증가율. 지금 뭐 수원까지도 지금 뛰고 있고 강명, 성남, 분당구, 과천, 성남, 중원구. 비교적 서울, 강남 성향이 강한 곳도 뛰고 있는 건 맞죠. 자, 그리고 문정부 이후에 30개월 전 26개월 동안 집값이 뛰었어요. 4개월만 하락했어요. 그래놓고 안정적입니다. 가격 하락시키는 여기 짧아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폭등한 거예요. 화가 나지 않나요? 무주택자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강남 아파트는 6억이 뛰었고요. 서울 평균으로 4억이 뛰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 2013년에 4억인 게 지금 9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계속 올랐네요. 강남권 마용성광 돈에 미쳐가지고 부동산 편법한 사람들도 증가했어요. 이런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법이 너무 약해. 정말 약해요. 아니 세게 때려야지 왜 그렇게 약하게 하는지 몰라요. 벌금을 갖다가 20배 30배로 때려버려야지. 전철도 그 위반하면 10배 때리잖아요. 이건 더 때려야죠. 아주 고약한 건데. 아무리 자식 사랑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자 40대나 나이 먹은 그 자녀한테 주고 26억짜 아파트를 갖다가 대출 전액 껴가지고 매수해요. 부모, 친족, 또 다른 친족, 또 다른 친족이 각각 돈을 걷어가지고 미성년자한테 줘가지고 아파트를 매수해요. 11억짜리를. 이렇게 하면 금액이 절세되거든요. 이거 뭐합니까 이거? 그냥 취소시키고 세금 왕창 때려야죠. 정부 법이 너무 여기 세금 덜 내려고 친족 동원 쪼개기 징역 이렇게 나왔죠? 아파트 시기별 매매 전환 비용. 지금 여러분들 2013년에는 2억 3천만 있었으면 전세에서 그냥 내가 집을 사버릴 수 있는데 지금은 3억 8천. 실질적으로 4억이나 줘야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불리해진 여건이란 말이에요. 많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보세요. IMF하고 흡사하네. 위기 직전 상황이네. 이 두 개 합친 게 70%가 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집 못 사서 안달. 자, 지옥에 지금 입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 대출 왕창 껴가지고 서울에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아비 교환이죠. 무엇이든지 많이 오르면 일반 대중들은 가장 안전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때가 가장 위험하며 폭락하여가지고 대중들이 불안에 뛸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철저하게 관망하며 단기적으로 정부가 부동산을 잡지 않는다고 실망하기보다는 그만큼 경제가 유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시기로 판단이 됩니다.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은 여러분들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